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박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세미나에 첫 번째 강사로 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께서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풀려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에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을 못 가서 1년 동안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고요. 대학교 2년 마치고 남자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군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 힘든 데 가서 고생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곳에 자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군대에서도 저희는 스쿠버를 배우기 때문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건 간에 스쿠버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프리랜서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선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군대 선임들이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배낭여행 이런 거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1년 정도는 외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주로 제가 날아가게 됩니다. 군대 갓 전역한 패기로 100만원 딱 들고 호주로 날아갔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호주에서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 생활을 하면서 호주 사람들도 많이 보고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제가 한국에서 25년간 살아왔던 저의 사고방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었고 그 중에서 이왕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었던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호주에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런 기간이었고요. 제가 호주에서 스쿠버 강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작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스킨스쿠버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잘못됐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속 한편 굉장히 불안했던 게 저는 호주 생활이 끝나면 바로 학교에 복학을 했어야 됐습니다. 1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과생이고 실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공부를 매일 하면서 이 공부의 끝점은 결국 300만 원 버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저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웠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가 26살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대학교 동기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게 됐고요. 사실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뉴스킨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기까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냥 한번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고 별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한 번의 강의를 듣고 뉴스킨 사업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 하나를 잘했던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20살 때 재수학원을 선택할 때도 한 달을 고민하고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이 저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를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달, 두 달 정도 열심히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것들을 메모하고 그것들을 물어봐 가면서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뉴스킨 사업이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도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전 세계를 누비면서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됐던 것과 제가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 건 별개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뉴스킨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 아니면 그냥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일, 그런 게 저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비즈니스를 저의 첫 직업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26살 때 선택을 하게 됐던 이유는 직장 생활과 사실 비교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뉴스킨을 안 했으면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해도 열심히 했을 거고 이거를 해도 열심히 할 텐데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뉴스킨 사업은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학교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뉴스킨을 열심히 한번 배워볼 자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이 뉴스킨 사업을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 도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제가 그동안 32년을 살면서 제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완벽했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의 삶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꿈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뉴스킨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본인이 훨씬 더 고생해서 힘들게 부산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도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선택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빠르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원하는 성공과 꿈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텐데 이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를 넘어서서 비행기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심플하게 유통 사업입니다. 유통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광고와 중간 유통 과정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유통이 TV용 쇼핑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인터넷 쇼핑 같은 부분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일반 유통보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중간 유통 과정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어느 시간대에 어떤 모델을 써서 광고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 광고비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가장 신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도 하지 않지만 유통 과정도 직거래라서 중간에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 시켜서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굉장히 합리적인 유통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쌀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아는 사람이 많아야, 즉 광고가 돼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오른쪽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주체, 위에 두 유통은 기업 주도형 유통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 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의 주체가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시기만 하셔도 되지만 쓰고 좋으시면 여러분들의 입소문으로 광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즉 소비자들에 의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그 매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의 광고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 너네 회사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왜 광고 안 해?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됐던 것 같고요. 백화점 1층에 있는 그 유명한 제품들보다 왜 너네 회사 제품이 그렇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부분도 제가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은 대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이 우수할 수밖에 없고 그 우수한 제품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통 판권이 넘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구나라는 부분도 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이 뉴스킨 사업은 결국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됐지만 저에게 뉴스킨 사업은 이렇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결국은 뉴스킨 제품을 많이 팔으라는 거 아닌가? 결국은 영업 아닌가? 저는 영업과 같은 형태의 일을 제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뉴스킨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저에게 이해가 됐다면 저는 그냥 대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뉴스킨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뉴스킨이 정확히 비즈니스라는 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오신 분들께 첫 번째로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인지, 그것도 엄청난 비즈니스인지 그 부분들을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영업과 사업을 구분질 수 있는 제가 예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아시나요? 네. 백종원이 요리사예요? 사업가예요? 백종원도 분명히 본인으로부터 음식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맞지만 백종원은 제품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는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CEO, 즉 사업가, 오너입니다. 그 부분과 뉴스킨 사업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 판다면 한 달에 3,000잔 파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은요, 우리나라에 백다방 500개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의 백다방에서 하루에 커피가 100잔씩 팔려나간다면 한 달에 백종원 입장에서는 5만 잔,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씩 팔아서 150만 잔을 판다.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는데 50년 걸려요. 백종원이 한 달 동안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백다방 사장님이 50년 동안 커피를 팔아야 만들어지는 결과물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백종원이 3달을 일하면 백다방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못 쫓아간다는 얘기가 되네. 이게 바로 영업과 비즈니스를 구분짓는 키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백다방 사장님은요, 본인의 가게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커피가 팔려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죠. 즉 본인의 돈을 버는 시스템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시간, 노동력이 곧 수입이 됩니다. 근데 백종원은요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500명이 일을 하는 결과물을 본인의 수입과 연결시켜버리고 그거를 시스템화 시킴으로 인해서 본인이 빠져도 백다방 그걸 넘어서서 한신포차,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등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이 유통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로열티 받는 백종원은 시스템 소유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백종원도 본인으로부터 음식이 많이 팔려야 돈을 버는 사람은 맞지만 백종원은 직접 음식을 팔지 않고 음식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뉴스킨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적게 벌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즉 왼쪽에 보이는 노동 수입, 즉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나의 맨파워가 세고 스펙이 높으면 페이를 많이 받을 거고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영어 점수를 올려서 저의 스펙을 올리고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는 일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 한 50군데 뿌린 다음에 저를 뽑아주는 회사 중에서 돈 많이 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권리 수입과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구조가 나뉘어 있구나. 나는 노동 수입밖에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구나. 그럼 권리 수입은 무엇인가 봤더니 단순 노동력에 의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도 똑같이 나랑 24시간을 갖고 있는 부모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나는 지금 평일 이 시간에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 형태의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각자의 대답은 다르겠지만 그러한 삶은 분명히 오른쪽의 수입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수입을 원하시나요? 오른쪽의 구조가 나의 수입 구조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입 구조가 내가 원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수입의 구조, 내가 경제활동을 굉장히 현명하게 하는 수입 구조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크든 작든 그 결과는요 이런 결과입니다. 나의 유통망과 나의 자산, 나의 시스템을 소유해서 내가 들이는 시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는데 앞에 계신 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안 했대요. 미래에 내 남편이 이 정도 수입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예요? 여쭤봤더니 500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는데 수입이 300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수입이 건물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월세 수입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봤어요. 그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를지라도 만약에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건물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떤 월세 수입 300만 원이라면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버는 그 300만 원과는 구조가 다르구나. 그래서 왜 그 수입이 좋으세요? 했더니 남편이 본인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줄 것 같고 어떤 이런 매력들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이 이러한 수입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과 상관없이 이들은요, 생각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찾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 그 직장이 주는 만큼 그 수입만큼 쪼개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직업이 주는 만큼만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삶이 더 가치 있고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보통 사람이 사는 오른쪽 형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주를 갔다 오고 뉴스킨 사업을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면서 성공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삶을 정하고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만약에 석유를 땅에서 채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석유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곳을 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 아무데나 파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석유가 없다면 우리도 원하는 목적지 달성할 수 없을 거예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검토할 때 이 사업이 단순히 쉬운가 어려운가 혹은 내 적성에 맞나 맞지 않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뉴스킨 사업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기준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극복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너무 쉬운데 이 뉴스킨이 나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면 쉽지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이 나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적인 매력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뉴스킨 사업이 내가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시스템과 자산에 의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즉 그 수입이 세팅만 된다면 결국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요. 뉴스킨 사업이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 그거를 알아보시는 게 뉴스킨 사업을 정확히 알아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요즘 대세인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비즈니스가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징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띱니다. 점포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비즈니스의 형태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비자를 구축합니다. 근데 백종원처럼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뉴스킨에서 가능한 이유는 뉴스킨이 프랜차이즈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 구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뉴스킨이 점포 없이 평범한 사람이 1인 기업 유통 시스템을 프랜차이징하면서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비즈니스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왼쪽에 보시듯이 배달의 민족 아세요?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제품도 없고 매장도 없고 창고도 없고 공장도 없고요. 이 회사는 그냥 온라인상의 공간이에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돈을 버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소비자는 이 배달의 민족에서 회사의 음식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점,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배달의 민족에 런칭되어 있는 모든 회사의 메뉴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그 음식에 사람들의 어떤 후기나 댓글, 평가를 보면서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소비자가 몰리게 됩니다. 소비자가 그곳으로 몰린다는 건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에 본인의 메뉴를 런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만약에 소비자가 음식을 시킨다면 음식점은 배달의 민족에 캐시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 야놀자, 에어비앤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킨이 똑같다라는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른쪽은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보시면 소비자가 있어요.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고요. 이러한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습니다. 돈은 누가 쓰죠? 커피 먹는 소비자가 쓰죠? 소비자가 쓰는 돈을 가지고 대리점 사장님도 돈을 벌고 백종원도 돈을 버는 거예요. 하지만 대리점 사장님은 커피 먹는 소비자에게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형태이고 백종원은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소유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점 사장님을 장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백종원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프랜차이즈에서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커피 먹을 수 있고 돈 모아서 대리점 하나를 차릴 수 있지만 백종원처럼 우리가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수입, 즉 시스템에 의한 수입은 백종원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뉴스킨과 연결시켜 볼게요. 뉴스킨 똑같습니다. 뉴스킨에서는 제가 플랫폼입니다. 저는요, 제품도 없고요, 매장도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 회사와 뉴스킨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대리점은 없지만 저의 소비자는 있어요. 그 소비자가 제가 가게에서 재고를 쌓아놓고 10,000원짜리 제품을 떼와서 20,000원에 팔아서 돈을 남겨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킨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소비자가 필요할 때 회사로부터 주문을 하고 회사가 배송을 해주는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저의 소비자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축해서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이 돌아갈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넘어가게 되죠. 저와 같은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어내서 온라인 대리점 사업자가 되고 그런 대리점을 많이 만들게 되면 백종원과 같은 경영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구조, 즉 뉴스킨은 소비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백종원처럼 나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진짜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이 사업이 프랜차이즈와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의 가게를 운영해서는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뉴스킨이 오픈되어 있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글로벌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뉴스킨이 점포가 없고 무점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여기 어린이대공원 근처잖아요. 이 근처에 백다방 하나를 제가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 고객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백다방 커피를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무점포 시스템의 특징은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오픈되어 있고 제 몸이 어디 있건 간에 전 세계에서 소비자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백종원의 몸이 어디 있건 설릉이든 강남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미국이든 전 세계에 백종원의 프랜차이즈가 오픈되어 있는 영역에서 소비자망을 전부 구축할 수 있죠. 그런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비자를 20, 30명 탄탄하게 구축해서 대리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프랜차이징 할 수 있는 비즈니스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부분을 제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백종원 한번 볼게요. 백종원이 어떻게 돈 벌죠? 백종원이 커피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죠. 백종원은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다방에서 일으켜지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게 백종원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자, 뉴스킨 똑같습니다. 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망을 구축하면 저는 대리점이 되고요. 저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저와 함께 사업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에게 자격이 주어져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실제 사업자분들의 얼굴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저의 친동생입니다. 제 동생은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고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친구인데, 제가 제 동생에게 뉴스킨 제품 한번 써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빠랑 뉴스킨 한번 해보자, 뉴스킨 사업 기회를 전달했죠. 이게 무엇이랑 똑같냐면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비전과 같습니다. 백종원은 백다방 사장님에게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한 게 아니에요.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백종원의 레시피, 네임밸류, 매뉴얼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당신 이름 걸고 동네에 카페 차리다가 망하는 것보다 백종원의 모든 어떤 레시피와 매뉴얼과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백다방 한번 차려보세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그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저에게 로열티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백종원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한번 해보세요. 뉴스킨 투잡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지만 투잡으로는 뉴스킨 한번 해보세요. 노동 수입이 아닌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킨을 투잡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비자 유통망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즉 제 동생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소비자로 인한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래서 뉴스킨이 프랜차이즈 구조와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같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뿐인가요? 왼쪽은 점포 유통, 그리고 아이템이 음식이라는 거. 근데 뉴스킨은 오른쪽은 무점포 유통, 그리고 아이템이 뉴스킨 제품이라는 거. 그것 빼놓고 수익 구조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해요.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이렇게 대리점 하나 내볼까? 이게 되나요? 막혀 있습니다. 대리점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백종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제 동생이 오빠 나도 내 친구가 뉴스킨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도 대리점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네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백종원은요 1대 사업자밖에 없습니다. 뉴스킨은요 무한대로 사업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만든 대리점이 또 대리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보면 제가 만든 1차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업자를 저에게 2차라고 본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액에도 5%를 제가 로열티로 받고요. 3차, 4차, 5차, 6차까지 뉴스킨은 저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서 나로부터 1차부터 6차 안에 들어온 대리점들로부터 형성된 소비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평범한 제가 뉴스킨을 잘 배워서 소비자를 구축하고 이 사업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저와 같은 대리점 유통망을 이렇게 확장시킨다면 저로부터 1차부터 6차까지 100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100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1차부터 6차까지의 대리점의 합이 100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뉴스킨 합니다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저 온라인 쇼핑몰 100개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100개의 대리점이 소비자를 30명을 가지고 있다면 저로부터 만들어진 소비자 유통망은 3,000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CEO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소비자는 몇 명이죠? 30명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1인 기업 대리점들을 양성해 나가면서 그것도 6차까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프랜차이징 시켜나가면서 로열티를 받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근데 한 명 한 명의 대리점이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식은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무점포가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5가지를 하는 겁니다. 심플해요. 제품을 체험하고 그 제품의 매니아가 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배웁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대리점이 돌아갈 만큼의 소비자를 구축하고 나와 같은 대리점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고 이 4가지를 교육시키는, 근데 그 교육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함께 만든 시스템으로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활동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나로부터 유통 시스템을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6차 대리점까지의 나의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총 매출액의 5%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15%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 뉴스킨 수익 구조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뉴스킨이 단순히 뉴스킨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많이 팔려나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 나는 유통 시스템을 소유하는 오너가 되는 일이구나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정확히 비즈니스로 이해하고 뉴스킨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요, 이 사업에 대한 구조나 어떤 시스템, 수익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진짜 현실화가 되려면 제품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세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건 누군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누가 쓰죠? 소비자가 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제품 누군가의 얼굴 보고 한번 팔아줄 수도 있지만 그 제품이 정말 최고의 제품이고 꾸준히 내가 매니아처럼 평생 쓸만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뉴스킨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해보는 것, 즉 아이템을 확인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뉴스킨 제품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킨 제품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뉴스킨 제품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너네 회사 제품이니까 당연히 최고라고 말하지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이미 입증된 제품이고요. 에이즐락 사이언스라고 하는 전 세계 뉴스킨밖에 없는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의 최고의 제품을 전 세계의 안티에이징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제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지금 뉴스킨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 세계 국지의 기업들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도 지금 현재 뉴스킨 제품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30년, 50년을 연구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뉴스킨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의 임상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저희 어머니의 비폴 사진입니다. 그리고 애프터예요.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 제품을요, 한 달 동안 썼을 때의 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저희 엄마 사진 갖고 장난치지 않겠죠? 네,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갈바닉과 뉴스킨 제품, 기초 제품, 리프트팩, 180도 제품을 한 달 동안 매일 열심히 쓰시면서 바뀐 얼굴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키운 장남이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교 보내놨더니 화장품 영업한다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비전을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나와서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어머니로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싫은 것과 엄마가 이뻐져야 되는 건 별개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제품력이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이 지속적인 재구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구나.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학적 힘을 빌리지 않고 화장품으로 얼굴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까지 써오셨던 제품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아무리 제품이 훌륭하고 사업 구조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회사가 탄탄하지 못하고 우리를 서포트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회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뉴스킨 회사의 그 이력을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안티에이징 시장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회사 중에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
전 세계를 선도하고 이끄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이행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많은 강의들과 채널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조립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퍼런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표현을 꼬집어낸다.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죠. 엄청난 부동산 자산 재벌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방송에서 당신이 모든 걸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저명한 사람이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그게 너네가 거기 앉아있고 내가 이 위에 있는 이유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영상이 저에게 굉장히 큰 확신을 줬고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요 진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본인의 모든 자산을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 300만 원 버는 곳에 가서 노동할 것 같으세요? 노가다를 뛸 것 같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이 사람은 분명히 다시 자산을 만들고 본인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는 아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없이 평범한 노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는 부분을 도널드 트럼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루고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영학과에서는요 다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유통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시간에 이 학생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죠. 저를 초빙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 학생들은 레포트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이 학생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뭘로 배우죠? 글로 배우죠. 글로 배우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글로 가르칩니다. 제가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를 들어간 학생들은 분명히 경영에 관심이 있어 들어갔을 텐데 그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는 과연 경영을 해봤을까? 경영을 글로 배운 교수가 경영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경영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그 이론을 배운 학생들이 경영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남 밑에 들어가서 경영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경영학과는 이것이 아닌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의 시스템을 보면, 뉴스킨 시스템을 보면, 실제로 사업과 이론, 그러니까 실전과 이론을 넘나드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는 모든 분들이 사업을 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본인이 해서 사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께서 우리를 교육해 줍니다. 이런 산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진짜 요즘 시대에 맞는 경영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취업, 네, 감사합니다.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32살이 되었는데요. 제 친구들 아직도 취업 못하고 알바하는 친구도 많고요. 취직이 안 돼서 대학원으로 도피하고 대학원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석사를 넘어서서 박사까지 들어가 있는 학업 공부와 학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월 300만원, 400만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명퇴 쓰나미, 지금 40대 넘어가면 지금 대기업에서는 명퇴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임지 기사에서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살까지 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0까지 살고 70이면 사망을 했던 그 시대에 열심히 돈 벌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에 1억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100만 원씩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생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그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본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이 더 잘 살고 더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생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때? 은행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정적이잖아. 연금이 나오잖아. 뉴스킨에서 발생하는 수입 구조와 어떤 시스템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우리의 마인드가 따라가줘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취업해서 태어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 직장을 6번 옮기는 게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직장이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한 번에 6가지의 수입 경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너 무슨 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해? 수입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하는 일이 하나가 아닌데 이해되시나요? 근데 뉴스킨에서 만약에 10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거 10가지 수입 경로인 거 아세요? 뉴스킨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10개의 독립 대리점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어떤 이렇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 모든 회사들 일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범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세상의 97% 이상이 그냥 직장이라는 곳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직장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만나보면서 직장이라는 곳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이 주는 숨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직장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곳이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곳이 아닌가.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하나의 도구구나. 직장은 나의 노동력이 인정될 때까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 노동력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길면 30년, 짧으면 20년인데 그 20, 30년 동안 직장에 고용돼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계약서 쓰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 한 달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한 1,000만 원씩 든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할 텐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면서 우리를 20년 동안 묶어놓고 그 뒤를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러한 직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 20년 동안 다행스럽게도 나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사이드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삶은 절대 살 수 없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속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이게 진정한 안정을 추구하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록 직장 다니시면서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투자구조 진행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라도 그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굉장히 현명한 경제활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젊어지고 있고 뉴스킨의 20대 밀레니얼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요, 돈 없고 시간 없고 능력 없고 자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월급 받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분들, 자신 없고 능력 없고 시간 없는 분들, 그분들이 잘할 자신은 없어도 잘 배울 자신이 있다면 시작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 당시 뉴스킨 사업을 처음 알아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 교과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가 제대로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고3 졸업할 때 다 알고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뉴스킨 사업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 없고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평범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 성장을 통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유통 자산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이 뉴스킨 사업의 기회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고요. 이 뉴스킨 사업을 제가 5년간 하면서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상식적인 노력을 지속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매력적인 결과를 내가 포기한다면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겠다라는 결단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 사업 자체가 기회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식적인 노력을 지속했을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는 이 뉴스킨 사업의 기회, 이 안에서도요 또 다른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새로운 국가가 오픈될 때, 1996년도에 뉴스킨 코리아가 오픈될 때와 같은 국가가 오픈되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2000년대에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으로만 사업을 하던 뉴스킨 영역에서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헬스케어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펼쳐진 시장이 오픈될 때, 그리고 2015년에 전 세계에 없던 아이템이었던 전 세계 최초의 개인 맞춤형 화장품인 에이지랑미가 들어왔던 것과 같은 이 세상에 없던 아이템이 런칭될 때, 이럴 때를 우리 뉴스킨 사업 안에서도 엄청난 기회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20년 현 시점에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는 그런 기회가 2020년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뉴스킨의 디비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전 세계 최고의 스킨케어 아이템 제품을 생산한 뉴스킨, 그리고 헬스케어,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파마넥스,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우리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디비전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 디비전이 무엇이죠?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을 런칭한 빅플래닛이 있습니다. 이 빅플래닛은요, 지금 현재 뉴스킨 코리아에만 남아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킨에서 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디비전,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이 빅플래닛이 2002년도에 뉴스킨에 오픈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18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끝에 지금 현재 친환경 생리대, 물, 세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그 다음에 러닝큐라는 어떤 교육, 화상영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뉴스킨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0년을 스타트로 해서 대한민국 뉴스킨 코리아 본사 차원에서 신사업부를 오픈하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요, 앞으로 오픈마켓처럼 카탈로그와 즉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 두 번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들, 그리고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이 앞으로 뉴스킨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이 시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뉴스킨은
경쟁사인 아메이와 애터미와 같은 그런 회사 자체가 통째로 들어오게 되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국가가 오픈하는 것과 개념이 같습니다. 왜요? 뉴스킨 코리아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어떤 제품들이 런칭이 됩니다. 이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국가가 오픈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개념. 그동안은 스킨케어와 헬스케어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전 영역의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이 빅플래닛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줄 제품이 바로 2020년 10월 한국 라이브에서 런치하게 될 뉴비트입니다. 이 뉴비트를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10월까지 이 뉴비트 관련된 신사업 설명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을 통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상상을 시켜드릴게요. 실내 자전거인데요. 신개념의 실내 자전거로 세계 최초의 실사 VR을 통해 게임처럼 즐기며 동아리처럼 운영하여 각종 경기에도 참여하며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 다칠 위험도 없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함께 아우러질 수 있는 이 아이템을 통해 평범한 우리가 1인 기업가로서 사업을 배우며 뉴스킨 본사의 지원을 받아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징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사람을 돕고 연결시킴으로써 나의 유통망을 확장시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살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 사진이요. 평당 300원 할 때 1960년대의 강남 땅입니다. 이 강남 땅이요. 지금 오른쪽의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30만 배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 땅값이 오른다는 걸 그 기회를 미리 잡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들어본 적도 없이 그 변화를 맞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그때 당시에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않고 그 기회가 그냥 흘러지나가서 나중에 봤더니 그 말이 맞았네. 그 결과가 이렇게 될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건 기회가 우리 앞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고요. 그 기회를 잡고 싶은 나의 마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까? 그런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이고 그런 분들 앞에 온 이 뉴스킨의 기회를 지금 이 하나의 강의만 듣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많은 세미나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 뉴스킨의 기회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데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2020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러면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